예, 채팅창에 예, 맞습니다. 이득천님, 스페인,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등등 가짜 코로나 아웃 시위 전 세계 폭발 확산 시위 중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가짜 느낌이 팍팍 옵니다. 예, 투망치님, 예, 솔마루길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입만 벌리면 개구락 가는 거, 예,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문재인이가 2013년 12월 22일 날 요러고 또 구라를 깠네요.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문재인이가 그때 구라를 깠냐면,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여간 이놈은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오한마로 그냥 오한마로 그냥 빡 이러고 싶은 충동을 주는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 파업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8.15 광복절 광화문 애국 집회에 참여한 우리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하는 짓들을 보면, 문재인이는 강경한 정도가 아니라 더블로 강경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짓 보면 법률을 어겨서까지 하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KTX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거 진압을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참 잘하셨던 겁니다. 그때 철도 노조를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김무성이하고 박지원이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죄를 뿌렸죠. 그때 확실하게 철도 노조 그래도 꿇어 앉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능하고 공권력을 사용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잘못됐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은 거기에 대한 공권력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확실히 했었죠.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KTX 철도 노조에 분명한 대처를 하셨어요. 문재인 요놈 새끼 말하는 거 보면요, 이래요. 공권력 투입하지 말고 대화하자. 이놈은 이거 다 까먹은 거야. 지금은 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강권을 행하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 안 받으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벌금을 때리고 아주 온갖 협박을 다 하죠. 문재인 정말 쟤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탄 마귀 무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난 진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고 본다. 문제를 안 일으키는 데가 없다. 온통 나라를 국민끼리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정말 나라가 50년은 후퇴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재자의 몰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확실하게 독재자의 길을 걸어섰죠. 자, 독재자들은 어떤 짓들을 하고서 결국은 처참하게 몰락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재자들은 역사관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부패했고 교육이 부패했고 사법부가 부패하고 입법부가 부패하고 종교까지 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죠.
자, 역사가 부패한 건 뭐냐? 뭐 5.18 같은 거, 또 옛날에 4.3 폭동 같은 거, 세월호 같은 거, 6.25 남침을 북침이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한 역사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북한을 맹종하는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것이 부패한 거죠. 자, 북한의 역사가 좋고 북한의 공산당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 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지난 75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문재인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완전한 부패죠. 지도층 부패. 여기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점거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 행정관들 완전히 부패했죠. 걔네들 뭐만 하면은 그냥 돈하고 잠깐만요. 자, 예. 다 부패해서 장관들도 부패했죠. 문재인이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장관 자리에 앉힐 때 논문 도둑질한 놈이 1순위야. 논문 도둑질한 정도로 자기 머리가 없는 놈, 이런 놈들을 장관 자리에 앉히길 좋아하죠. 강경화 논문 표절, 그리고 보건복지부 박능우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 유은혜 논문 표절,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잠깐 했던 조국 논문 표절. 논문 표절한 놈들을 더럽게도 좋아해요. 아주 비리가 드륵드륵한 애들, 그런 놈들만 장관을 하고, 그런 놈들이 하는 짓 보면은 전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정당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뒷구녕으로 이상한 짓만 하죠. 교육부 유은혜는 그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유치원이 원래 사유재산권의 하나인데 거의 다 100% 국공립 유치원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중국어 가르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공산당 교육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자, 그렇게 지도층이 부패해 있어요. 지금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애들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법이 지금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법원은 재판정은 진실을 가지고 논하는 곳이지 소문을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다. 얼마나 한심하면 그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판사가 그 얘기 듣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놈 같으면은 그 당시에 자살을 했어야죠. 판사란 놈이 그래 소문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판사 양심이 썩었고 판사가 부패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류층 부패, 총체적 부패, 양극화는 어저께 했죠.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문재인 때 더 심각해졌다. 지금은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 자, 어저께인가요? 영국 언론 BBC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총평을 말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그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다.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을 법이 없는 무법의 나라, 이래서 망조가 드는 나라로 망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조차.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전에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6.25 전쟁은 끝났지만 자, 저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 아무래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기적을 바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멋진 나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대한민국을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쓰레기통에 집어쳐놓고 좌파들에게는 유리하게 우파들에게는 강경하고 구속 투옥을 하는 이상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부패 온상이 되었고 사법부가 나라 망국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부패하지 않은 데가 없죠. 전부 좌파들이 또아리를 틀고 전부 망치고 있습니다. 뭐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얼마나 부패하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 같은 경우도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 아들 녀석한테 하는 거 보면은 양심도 없고 이 철면피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추미애 아들 서재휘가 부대 복귀를 지시하자 집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부대 당직 사병의 동영상이 폭로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증거 자료가 많은데도 추미애는 지 아들만 나오면 우리 아들이 울어요. 울어요. 건들지 마요. 그딴 여자가 어떻게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우리 아들이 울어요. 집에 가서 아이 눈물을 닦아줘야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나요? 그리고 추미애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지가 마치 무슨 국토부 장관인 것처럼 부동산을 잡겠다고 뛰어다니죠. 자기가 맡아야 되는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여자. 이렇게 장관조차도 양심도 없고 부패한 자들만이 지금 현 집권 세력에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성추행하고 도망온 김홍곤 전라북도 출신 이런 애들에 대해서 기필코 강경화가 싸고 돌죠. 이런 사람 뉴질랜드에서 현행범이니까 돌려보내라 하는데 기필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보내요. 썩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어요. 자, 박원순이도 썩었다가 비서 여비서랑 음냐음냐 했다가 갔죠.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패해도 정말 부패했다. 과거에 보수 정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님 때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때 무슨 뭐 서울시장이 뭐 여비서를 은밀하게 거기 룸사롱을 집무실 뒤편에 만들어 놓고 비서를 음냐음냐 했다. 그런 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거 없었어요. 전부 없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요놈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맨날 보면은 무슨 음탕한 동영상 있는 일본 사이트에 훔쳐보고 말이죠. 눈가리가 아주 똥물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자, 국민들이 하류층까지 부패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자, 1%에게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나머지 국민 90%에게 복지 정책을 하자. 이러고 촛불 들고 나간 애들. 이것이 바로 하류층의 부패죠. 얘네들은 정치인들이 무슨 뭐 상품권이나 또는 뭔가 재난지원금 조금씩 주면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빨갱이 정권이든 공산당이든 아니든 그냥 표를 갖다 찍어주는 이거는 돈 먹고 부패하는 거죠. 아주 천박한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독재자가 힘을 발휘하고 독재자가 주로 하는 일이 저런 거다. 하류층을 부패시키는 국민 세금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마구 퍼준다. 그것이 독재자가 주로 하던 거다.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보시면요.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들은 그런 건 제도로서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마구 퍼주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이놈은 국민들에게 마구 퍼줘요. 마치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들처럼 문재인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청와대 비리가 많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김정숙, 뭐 청주터미널 특혜, 지호용 특혜, 라인펀드, 뭐 문재인 사위 서창호 펀드 의혹, 뭐 말도 할 수 없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청와대가 썩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청와대가 자기 친구라고 지방선거 불법 개입해가지고 당선시킨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엄청나게 지금 부패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에 문재인이 최고로 악한 저질, 여기다가 부패,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자, 독재자가 몰락할 때 보여주는 현상 또 하나는 그 권력의 불균형이 있고 권력 기반이 취약합니다. 권력 기반이 취약하고 그 지지자들의 극단주의 지지자들이 판을 쳐요. 문재인을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를 점거할 때 지지율이 없었죠. 문재인 처음 나왔을 때 국민들 지지율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지지율 높다라고 띄워준 게 드루킹의 언론 조작, 댓글 조작이었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꿰찰 수 있었죠. 지난번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에 서울시 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93%를 차지합니다. 인천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5%를 차지합니다. 이런 거 역시 다 투표 조작이죠. 자, 지난번 4.15 총선 때도 보면은 이거 뭐 100% 4.15 총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뭐 얘기하면은 다 이해도 하시고 금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투표 4월 15일 당일날 투표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123석이고 미래통합당이 124석이다. 그런데 3일 전에 사전투표 때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98석, 미래통합당은 49석.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3일 만에 3일 전에 투표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00석까지 나왔는데 3일 지나서 투표 당일날에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뭐 더 우세하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 사기 선거죠. 문재인이는 지금 솔직히 지지율 조작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한 10% 될까 말까죠. 정반대로 10%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늘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거.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하죠. 지지율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깨문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을 부추기죠. 거기다가 언론노조, 민노총 같은 애들을 동원해서 문재인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죠. 투표 조작으로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그 힘으로 반대파에게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문재인이가 자기가 조금만 쫄린다 싶으면은 강경 발언을 하잖아요. 불끈불끈 성질을 내고 이거 용납 못해. 저것들 다 구속해. 저것들 벌금 때려. 저것들 의사 자격증 다 박탈시켜.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만큼 문재인이가 자신감이 없다. 조금만 밀리면 자기가 뒤질 것 같으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권력남용이죠. 직권남용, 권력남용을 통해서 반대파를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사상 누각 위에 있어요. 톡하고 건드리면은 쓰러지는 모래 위에 성 위에 있는 게 바로 문재인이다.
지지율 조작 때문에 겨우 버팅기는 거다. 굉장히 허약하다라는 거. 이것이 문재인이가 몰락할 수 있는 아주 그 약점이죠. 세 번째, 독재자가 몰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징후가 뭐냐면 마녀 사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을 탄압을 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지난번 8.15 광복절날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 미처 몰랐는데 많이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원래 일요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임시.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3박 4일 동안 휴가 가서 놀아도 되는 시기인데 시민들이 휴가 안 가고 오히려 광복절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라는 거. 이러니까 태극기 시민들이 마치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처럼 언론 선동을 하고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죠.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마치 중국 폐렴이 발생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애국 시민들에게 그 핸드폰 정보를 다 추적해가지고 검사 받아라. 검사 안 받으면 구속하겠다. 검사 안 받으면 벌금 때리겠다. 그런 협박성을 막 보내는 거. 지금 마녀 사냥을 하는 거 역시 독재자의 몰락 과정 중에 하나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떠한 대통령님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을 문재인처럼 한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은 그냥 껐듯하면 마녀 사냥이죠. 세월호 같은 사건 터지고 나서 뒤집어 씌웠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리고 노무현 누가 죽였는지 죽여놓고서 그거 가지고 또 뒤집어 씌웠죠. 전부 누구 죽여놓고서 그거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5.18 때도 그 시민들 죽은 거 보면은 그 무장 폭도들이 쏜 총에 의해서 죽은 그 광주 사람들이 한 80 몇 퍼센트가 무장 폭도들이 쏜 총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그거를 전부 국군이 쏴서 죽였다고 거짓 선동을 하죠.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마녀 사냥을 반대로 해왔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그랬던 대통령 한 번도 없었어요. 광우병 선동, 이것도 일종의 마녀 사냥이었죠. 자, 문재인이가 지금 마녀 사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또 의사 집단에 지금 폭력을 행사하죠. 지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지금도 의사 수가 넘쳐나는데 의사 양성하는 의대를 만드는데 전라도에다 만들겠다. 거기다가 전라도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을 운동권 출신의 자식 새끼들로 어떻게 이제 면접을 통해서 쉽게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운동권 자식 새끼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성적 나쁘고 공부 못해도 합격시키겠죠. 그래가지고는 이놈들을 전부 무슨 의료 정책하는 공무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머리 꼭대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거고 또 의료 계통과 관련된 공기업, 사기업 이런 데 가서 이사 같은 자리 꿰차고 앉아서 좌파들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똘마니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속셈을 뻔히 보는 의사협회에서 기필코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전라도를 위한 의료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구죽죽한 애들을 위한 의료 개혁 받아들일 수 없다. 586 운동권 빨갱이 자식 새끼들을 위한 의료 개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을 위한 의료개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감옥은 내가 가겠다. 감옥 갈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옳은 것을 위해서 험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 고통의 칼날 위에 서겠다고 하는 거, 아주 대단하죠. 고통의 칼날 위에 서겠다고 저기 서울 역전 앞에 가면은 고통의 칼날 위에 서겠다라고 맨날 말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고통의 칼날 위에 서지 않고 뒷골목으로 도망다녀요. 자, 최대집 회장은 대단한 결기를 보여주는데요. 독재자가 몰락하는데 비수를 꽂는 의사협회장 최대집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자,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행범 체포해라. 공권력 살아있다. 문재인 요놈 새끼는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님에게는 공권력을 집행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과 소통하라고 해놓고서 지는 공권력 살아있다 이러고 떠들어대요. 이런 놈들이 아주 역겨운 놈들이죠. 남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는 맨날 도둑질해. 남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지는 맨날 거짓말해. 이런 놈들이 가장 역겨운 놈들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이런 놈들은 몇 번 걸리면은 완전히 이런 애들은 저기 전라도 신안섬에다가 가둬놔야 돼. 신안을 통과하는 그 대교 그거 다 끊어버리고. 자, 문재인이는 어저께죠. 의사협회 총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자, 다시 한번 2013년도 문재인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리력 중단하고 대화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자, 이 정도인데 문재인이는 의사협회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2월 달에 중국 폐렴이 터졌을 때 의사협회에서는 7번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시켜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말 안 들었죠. 문재인이 그때도 대화 안 했습니다. 소통 안 했습니다. 아주 고집불통 꼴통 새끼가 문개죠. 이놈은 지는 다 불통이고 지는 다 어디 가든 밥 먹으면서 식탁 위에 똥 쌀 놈이 문가 이놈이에요. 그러면서 남보고는 식탁 위에서 똥 싸지 말라 이런 말 할 놈이 바로 문가다. 난 제가 여지껏 살면서 말이죠. 저렇게 징그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인간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토 나와요. 인간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요. 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옛날에요. 1450년에서 1750년까지 300년 동안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나는데 주로 여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여자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여자. 자, 중세에 여자가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살 정도로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젊은 여자가 혼자 살면 혼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중세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중세 시대에는 늘 전쟁이 많았어요. 100년 전쟁, 흑사병, 30년 전쟁, 늘 그 종교 전쟁이 많아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과부, 그러니까 미망인들이죠. 미망인들이 생겨나는데
대개 그 전쟁터로 간 그 남편들이 뭐 기사라든가 뭐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다가 전쟁터 가서 죽으면 그 재산이 이제 그 미망인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원만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그 자유로운 여자, 재력이 돈 좀 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대상으로 마녀로 찍습니다. 그 이유는 저 여자들을 마녀로 모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마녀 재판을 한 뒤에 그 여자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혼자 있는 여자, 자유로운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 질투, 시기 질투, 그리고 돈을 훔칠 수 있다라는 경제적 이득, 그것 때문에 마녀 사냥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문재인이가 마녀 사냥을 하는 이유, 의사협회를 겁박하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구속하겠다는 등, 아니면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등, 아니면 의사 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는 등, 이렇게 온갖 협박과 공갈을 하는 이유는 의사협회를 무릎을 꿇려야 문재인 주사파 좌파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다 돈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지식도 훌륭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어요. 그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 질투심으로 의사분들을 꺾어 누르고 그 돈과 그 명예를 이 주사파 좌파들이 자기네들이 훔쳐가려고 지금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를 요따위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웹발신 교육수련부하고 요렇게 떠요. 교육수련부. 교육수련부라고 하니까는 요거 자체를 보면은 클릭을 하기가 쉽겠죠. 만약에 여기에 교육수련부가 아니라 의사들에게 명령한다 이러면은 이거 안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이 얄팍하게 아주 졸렬하게 교육수련부가 보낸 것처럼 해놓고서는 열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서. 이렇게 떠요. 얼마나 졸렬합니까? 얼마나 비겁한 놈들입니까? 사기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클릭을 하면 업무 개시 명령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흥 하고 이렇게 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투쟁하는 거, 저 LA 시사 논평 방송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자, 여기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의사 파업 지지해 주세요. 정부는 의사 증원을 전라도 특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의사들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강행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 의사들이 오죽하면 파업하겠습니까? 밥그릇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맨 마지막 문장 밥그릇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사파 애들 밥그릇 문제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밥그릇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아닌데 전라도의 밥그릇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문재인의 밥그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자식 새끼들 밥그릇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다. 북한에 백두 혈통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운동권 혈통이 있어요. 자, 운동권 혈통. 여러분들이 이인영이 자식 봤죠? 아들놈. 이인영 아들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인영 마누라가 비인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놈이 다니면서 군대 뭐 허리 때문에 뭐 면제를 받았죠. 그리고 스위스 유학이라고 갔는데 1년 만에 도망 왔죠.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인영 아들 같은 경우를 의사 만들 수가 있겠죠. 전라도에 공공의대 만들고 운동권 출신 자식 새끼들을 운동권 혈통이라고 특혜를 주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인영 아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민도 의사가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사파 꼴통들 이것들 공부 안 했잖아요. 그 집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허건날 애비가 운동권에서 이상한 짓만 하는데 애들이 머리가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굵직한 자리, 그 대한민국의 권력자 자리를 상속,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의료 파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운동권 혈통 자식 새끼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지금 의료 개혁을 하는 거고, 의사 집단을 마녀 사냥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게 문재인 독재자가 가는 길이다. 자, 지금 예전에 대구 경북 지역의 중국 폐렴이 거의 90% 발생했었죠. 지난 3월 달에. 이거 역시 특정 집단을 대구 경북 지역을 마녀 사냥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집단 테러하는 것과 똑같죠.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중국 폐렴이 안 나오냐. 경상도에서만 어떻게 중국 폐렴이 이렇게 90%씩 걸리냐. 이번에 8.15 때에도 똑같은 광화문에 왔다가 시위하고 갔는데 민노총은 안 걸리고 민노총은 검사 받으라고 하지도 않고 광복절 광화문에 모인 애국 시민들만 중국 폐렴 검사 받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중국 폐렴 당시 퍼진 것도 다 의도적이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문재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예전에 대구 경북에서도 그 짓을 했던 거다. 그 당시에도 전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겠지만은 폐렴이라고 한다든가 감기라고 하고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투약해서 살려줬겠죠. 그리고서는 중국 폐렴이 전라도에서는 발생 안 한 것처럼 청정 지역인 것처럼 그 짓을 했죠.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재난지원금 탈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이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재난지원금이나 똑같이 받았다. 아니 고생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고생해 놓고서는 왜 돈은 전라도가 받아. 이런 것들이 소수 집단을 자기의 전라도를 자기네 지지 기반으로 삼고 다른 지역과 분열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지만은 결국은 독재자가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증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재자가 몰락하는 과정에 보여주는 증상 하나가 재정 문제인데 과도한 징세와 국가가 굳고 나라의 곳간에 돈이 텅텅 비어가는 거. 자,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는 2016년도에 60조 원이라고 하는 알토란 같은 돈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20년 상반기만 110조 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작년에만도 거의 39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얘는 맨날 빚 져가지고 먹고 살아. 이게 누가 갚습니까? 이 돈을요.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도 완전히 개꼴통 양아치 쓰레기 같은 짓밖에 하질 않아요. 자, 과도한 징세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어제 그제 24일 날 신문 보던데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세금의 42%를 낸다. 자,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전 세금의 거의 절반을 낸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정말 1%가 이민이라도 가면 대한민국에 저 상위 1%는 미국 이민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주죠. 다 받아줍니다. 저분들은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 저분들이 다 떠나면 대한민국 세금 절반으로 팍 주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요. 대한민국을 망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상위 1%. 이분들이 이민 가는 거야. 전부 이민 가. 그러면 세금 42%안 내. 그럼 그냥 그 순간 문재인 뒤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상위 0.1%가 내는 개인소득세, 또 상위 1%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역대 최대 비중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금 뜯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못 뜯고 있다. 작년에 벌어들인 세금 수입보다 금년에 세금 수입이 더 줄어들고 있다.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하는데 더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작년보다도 더 수입이 줄어들었다. 세금 낼 돈이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상위 1% 분들이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 하위 절반의 국민들은 더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국고가 고갈되고 세금을 있는 대로 증세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독재자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증상이다. 거기다가 부도덕한 부유층이 창궐하는 거, 뭐 강경화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기했죠. 위장 거래, 위장 그 주소 그런 거 했죠. 예. 위장 뭡니까? 그거 주소지 옮겨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가 손혜원 같은 경우 목포에 땅 투기한 거 아주 부도덕한 부유층. 자, 조국과 정경심 같은 경우 보면 완전히 부도덕의 끝판왕이죠. 문재인, 김종숙도 완전히 부정부패 끝판왕이죠. 거기다가 윤미향이도 보세요. 얘 완전히 그 끝판왕이죠, 얘가요. 예. 윤미향이도 뭐 돈에 대해서 그 가짜 위안부 만들어내고, 돈이란 돈은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뭐 기금을 78억 원이나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위안부를 위해서 쓴 돈은 2억이고 나머지 76억은 윤미향이가 꿀꺽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아주 부도덕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얘네들처럼 문재인 좌파처럼 이 정도로 썩은 애들이 있었나요? 본 적이 없어요. 얘네만큼 썩은 애들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전혀 없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 누가 이렇게 썩은 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관들 중에도 썩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명박 때는 있었죠. 이명박이 형이 뭐라 그래요? 이명박이 형도 뭐 많이 해먹었죠. 예, 많이 해먹었어요. 이명박이 형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걔도 해먹다가 감옥 갔죠. 그 전에 노무현도 뇌물 받아가지고 들어갔죠. 노무현은 뭐 박연차 돈 엄청 받아 먹었다고 하고, 노무현 형, 봉하대군이라고 하네. 걔도 엄청나게 그야말로 비선 실세가 노무현이 형이었죠. 그렇게 얘네들이 썩었어요. 김대중 아들들 뇌물 해먹고, 얘네들 다 해먹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님 때도 그렇고
장관이나 비서관들이 이렇게 해먹고 자식들이 해먹고 그런 거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요 때는 그냥 좌파들이 다 해먹었습니다. 자, 다 독재자가 몰락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특권화예요. 특권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는 백두혈통이 있다면 남한에는 운동권 혈통이 있다. 이 운동권 혈통에는 누가 있냐? 5.18 마적단, 세월호, 대깨문, 좌파 시민단체, 호남 향후회, 주사파, 얘네들이 운동권 혈통이죠. 얘네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좌파 정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586 운동권 놈들이 50대 60대 요 놈들이 죽고 나면은 자기네들을 이어서 좌파를 끌어갈 만한 세력이 없어요. 없어. 지금 586 운동권 애들은 대학 때 데모를 하고 했는데 요 운동권 요 놈들 자식 놈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사치나 좋아하고 술집이나 차리고 미국 유학이나 갔다 오고 명품이나 두르고 애들이 아주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좌파 그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자기 자식들한테 이 권력을 물려주지 못하고 물러나면 다음번에 들어서는 정권에 의해서 이 운동권 꼴통, 이 매국노, 주사파, 좌파놈들 처절하게 법적 처벌을 받겠죠. 역사의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자기네들이 늙어가지고 벌을 안 받으려고 자기 자식 새끼들을 의사시키고 로스쿨로 뭐 판사 검사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지금 의대를 전라도에다 세워가지고 의대 입학은 무슨 호남향후회가 추천하는 애들이 들어간다든가 좌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학생이 입학을 한다든가 그 짓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중국 공산당의 매국노 앞잡이로 586 운동권 혈통 자식 새끼들이 중국의 매국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 중국의 매국노 짓을 하면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뭐 나머지 머리 돌리고 거짓 선동하고 한국 정치를 주무르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지령만 내리면 되니까 그 앞잡이 노릇할 수 있는 놈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운동권 혈통 자식 새끼들을 그 자리에 끼워 넣기 위해서 지금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하는 거죠. 이놈들은 처절하게 자기 자식 새끼들까지 대를 이어서 친중 매국노 짓을 하려고 운동권 혈통에 특혜주는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독재자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게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고 가고 탄압을 하고 있죠.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된다고 오늘자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신문에서조차 완전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하나 이렇게 마녀 사냥하고 정광훈 목사를 탄압을 함으로써 문재인이가 쫄려있는 위기, 권력의 위기, 민주당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권력의 위기, 이거를 사랑제일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독재자의 말로가 다 왔는지도 모르고 죽어영 이놈의 새끼는 정광훈 목사 용서 못해. 이런 개소리를 떠들죠. 이런 개소리를 떠들으니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자기네들 길을 못 잡아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거를 마치 8.15 광복절 광화문 애국집회 때문에 통합당이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멍청하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도 다 법적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자, 독재자의 말로를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이는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징후가 독재자들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했던 모든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가장 악랄한 독재자의 짓을 문재인이가 해오고 있다. 종교 탄압, 마녀 사냥, 국민들 협박, 공갈. 자, 그 다음에 돈이란 돈은 다 해먹고, 펀드 사기로 해먹고, 부정부패 다 해먹고, 자, 이렇게 하지만 문재인은 결국은 죽는다.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문재인이 했던 짓을 그전에도 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루마니아의 니콜라 차우셰스크. 얘도 문재인이 했던 거 그 정도로 해서 독재자 소리를 들었던 놈인데, 시민들이 봉기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총사령 당했습니다. 자,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 얘도 시민 봉기로 인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얘는 미국 군대에 의해서 생포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밀로셰비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얘도 시민 봉기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칠레의 대통령 피노체트, 얘도 영국에서 인권유린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 중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재자의 길을 가는 문재인도 이런 이 자들의 길과 똑같이 갈 거라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문재인이가 발악을 하면 할수록, 공갈 협박을 많이 치면 칠수록, 문재인이가 엄청 쫄려 하는구나. 저게 밤잠도 제대로 못 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재인이가 하루하루 하는 짓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하루 하는 짓들 보면은 정말 분노가 치솟고, 이건 나라가 이게 진짜 나라야? 저놈들 정말 어떻게 좀 두들겨 패버리고 싶고, 이런 분노와 불안감을 우리가 많이 갖죠. 우리가 느끼는 거 몇 배로 문재인도 느낀다라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요, 조금은 나으실 겁니다. 자, 종교 탄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독재자의 말로 증상 중에서 종교가 탄압을 당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종교 단체가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거 역시 독재자의 말로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한민국 종교 단체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교총 공동회장 이성희 목사라는 사람인데, 한교총 공동회장에는 3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만 그냥 대표로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억울하겠죠. 다른 2사람 이름도 같이 해야지 왜 나만 여기다가 올려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내 맘이고, 내 맘이고. 자, 이 한교총 공동회장 3명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광훈 목사를 제재하라. 교단들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제재하라 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전광훈 목사는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성희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북한을 4번이나 방북했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김일성 동상, 북한의 태양신이죠. 태양신 김일성 동산에 헌화하고 참배 절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태양신 김일성 동상에 절한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에 꽃다발을 바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한 목사들입니다. 자,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라고 할 때 거부를 하면요, 그 즉시 평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4번씩이나 평양을 갔다란 얘기는 갈 때마다 김일성 동상에 절을 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고 기독교의 타락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역한 목사들은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무릎 꿇은 목사들은 이것들은 다 이단이다. 저놈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놈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놈들이 모여서 개신교 주요 교단이 8월 24일입니다. 광복절 집회 9일 뒤에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어요. 감리회, 성결교, 침례회, 예장통합, 예장백석, 예장고신, 예장합신, 예장합동, 이런 인간들이 이단 규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태양신 김일성 동상에 절했다라는 거는 신앙적 타락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단 규정에 환화요가 74%가 됐어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이게 바로 쓰레기죠. 이놈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김일성 동상에 절한 놈들이. 그런데 이놈들이 누구에게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이 공산화, 김일성으로부터 방어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 감리회, 성결교, 침례회, 예장 이런 놈들이 공산당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공산당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반공을 외치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몬다. 이거는 사상적으로도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교회들을 보면은 완전히 다 타락한 거예요. 물질적 타락, 종교적 타락, 정치적 타락, 사상적 타락, 국민적 타락, 신앙적 타락, 너무 많은 타락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도 예전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이단교회라고 정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좀 내놓으라 하는 큰 교단들, 감리회, 성결교, 침례, 예장, 이런 얘네들 보면은 똥꼬충을 교회에서 인정해야 된다. 똥꼬충 목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죠. 똥꼬충들을 포용하자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똥꼬충들을 하나님이 징벌해요. 하나님은 똥꼬충을 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똥꼬충을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똥꼬충을 하나님은 싫어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인류가 망하니까 자손이 태어나질 않아서 그
부족이 멸망하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기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손들이 풍성하게 성장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똥꼬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충돌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똥꼬충을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똥꼬충 목사와 똥꼬충 신도들을 포용하는 기성교단들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배교 자들이죠. 그 자들이야말로 이단자들이죠. 자, 거기 김일성 동상의 허나 참배 절한 성직자들 명단입니다.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10번 방북 10회 이상 방북, 신영균 목사 3회 이상 방북, 좀 전에 말씀드린 이성희 목사 방북 4회, 최병두 목사 2회 이상 방북, 김삼한 목사 명성교회, 정형환 목사, 이만신 목사, 신신묵 목사, 조순태 목사, 또 무슨 박은조 목사, 정금출 장로, 손봉호 장로, 김선도 목사, 또 김선도 목사는 경제 지원만 했군요. 이 사람은 북한에는 안 갔고, 이렇게 이중표 목사 방북 1회 이상, 한명수 목사 방북 4회, 이재용 목사 방북 3회, 이렇게 북한 가가지고 태양신 김일성 동상의 허나 절한 성직자들이야말로 이놈들이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의 신앙의 배교자들이고 이놈들이 이단들이다. 누가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하냐. 무슨 정광훈 목사에게 이단 규정을 하냐. 참 이래서 이게 문재인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종교도 따라서 이렇게 타락한 짓들을, 이런 증상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문재인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희영님, 김낭산님, 두 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에 어떤 분들 오셨나 잠깐 뵙겠습니다. 예. 김세희가 곽선희 목사 교회 다녀요. 참. 빤스 목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일종의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 정광훈 목사가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좌파와 우파가 전쟁하는 전쟁터다. 전쟁터다. 자, 우리가 북한 공산군하고 6.25 전쟁을 낙동강 전선에서 하는데, 자, 우리 국군 병사들 중에 누군가가 빤스를 머리에 쓰고 전투를 벌였어. 그래서 그 병사 별명을 빤스 병사라고 불렀어. 그렇다고 해서 그 빤스 병사가 북한 괴뢰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북한 괴뢰군을 매일매일 총으로 잘 쏴서 죽여. 그러면 빤스 병사면 어떻고 빤스 목사면 어때? 공산당만 죽이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가. 별 미친놈들이야. 지들은 좌파들은 저기 누구 봐요, 박원순 봐요. 시장실에 룸사롱 차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우파들도 말이에요. 좌파들을 공격할 때 뭔가 자극적인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야 돼요. 예, 박원순의 룸살롱 시장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박원순이 비서와 읍냐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파가 이게 조직이 좀 잘 돼가지고, 예, 우파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홍보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홍보부에서는 그런 그 좌파와 채팅글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싸울 때 그 좌파들의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그런 그 선동적인 구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박원순의 마사지 시장실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어, 어, 예, 에스더님 맞습니다. K 에스더님. 뭐 예전에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무슨 농담을 하신 거예요. 농담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홍시님, 지금처럼 좌파와 싸울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좌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우파끼리만 살아남았을 때는 그때는 뭐 우파끼리 뭐 싸워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좌파와 싸울 때니까, 그죠? 좌파와 싸울 때니까 우리 병사가 머리 철모 위에 팬티 뒤집어 씌우고 총을 쏘면 빨갱이만 많이 죽이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요. 문재인 우파 유튜버 중에 문재인 이름 뒤에 대통령 호칭 붙이는 자들은 우파 사상이 약한 거예요. 기회주의자 습성이 있는 겁니다. 뭘 대통령이라고 꼬박꼬박 붙여. 문재인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2월 24일 시작해서 5년 뒤 2월 24일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5월 10일 날 임기 시작해서 5년 뒤 5월 10일 임기 끝나는 게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문재인이가 법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이는 현재 대통령이 아닙니다. 뭘 대통령자를 붙여. 예, 동방선사님 감사합니다. 예, 스더님 그렇죠. 예. 하여간 문재인 뒤에다가 대통령 호칭 붙이는 인간들은요, 여러분들 그 믿지 마세요. 그놈들은요. 문재인이가 아마 국회의원짜리 주면은 얼른 달려갈걸요, 아마. 우파 유튜브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뭐 비례대표 준다든가 무슨 공기업에 감사짜리나 이사짜리 준다 그러면 얼른 뛰쳐갈 거예요, 아마 그놈들. 아니 연하나로님하고 프리버드님하고 같은 분 아니세요?
아, 달라요? 예. 우리 연하나로님이 비행기와 연관이 계시는 분이시죠? 프리버드님 저한테 이메일 좀 주세요. 뭐 저기 이메일 좀 주시면은 프리버드님이 비행기랑 연관이 있으신가요? 연하나로님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애국 시청자분들과 함께 문재인과 전투하는 방송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뉴스들이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독한 줄 처음 알았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김종욱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래도 문재인도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온 인류 역사, 만년의 역사를 훑어봐도 문재인 같은 저런 독재자는 비참한 종말을 고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잠시만 참고 이기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지내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